홍콩 흐짜. 자,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영어 원서 읽기를 잘하면 수능 1등급이 나올까? 와, 아주 쫄깃쫄깃한 질문이죠. 자, 이거 답하기 조금 곤란한 질문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선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서 읽기를 잘하면 수능 1등급이 나오는가? 굉장히 극단적인 게 섞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는 질문이긴 해요. 왜냐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원서 읽기를 아이한테 시키고 있거나 혹은 하고 있는 학습자거나 장차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해서 뭔가 빌드업을 해보려는 부모 혹은 교육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자기 어떤 신념이 원서에 사실은 쏠려 있는 거예요. 인정?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서 읽기를 통해서 빌드업을 한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죠?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한테 소리 노출을 시키고 소리 노출 그리고 그림이라든지 이미지를 통해서 매칭이 된다. 그걸 생활 속에서 발견을 한다. 파닉스를 떼게 한다. 이전에 소리로 듣던 거, 이미지로 보던 것을 활자하고 연결시킨다. 재미를 느낀다. 재미를 느끼는 지점을 가지고 가장 쉬운 원서를 읽게 한다. 그래서 뭐 파닉스 리더스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읽는 재미를 들이게 한다. 그거를 이제 뭐 챕터북으로 올린다. 챕터에서 어때요? 뭐 뉴베리라든지 이런 걸 또 점프한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아이가 어떻게 보면 독해력 그리고 독서력 생각하는 이런 게 많이 이제 키워지겠죠, 그죠? 키워질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스토리 베이스죠, 그죠? 문학이라고 합니다. 문학 작품 베이스로 이제 아이의 어떤 시야가 넓어지지만 사실은 이게 큰 암초를 만나는 것은 학교 시험이라든지 혹은 이제 좀 큰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제 비문학적인 소재가 학생들한테 큰 장애로 난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는 재미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영어랑 친해졌는데 정작 나중에 종국에 다다라서는 정말 추상적인 거를 이제 보고 논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글이 말하려는 바가 뭔지 나한테 뭘 설득을 하려고 하는지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하는지 이 실험 A, B를 통해서 어떠한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이렇게 쥐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쭉 빌드업을 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밸런스를 봐야겠죠. 부모의 입장에서 혹은 교육자 입장에서는 애가 문학으로 너무 편중돼 있지 않는가. 그러면 반드시 그죠? 밸런싱을 해서 비문학이라는 요소를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픽션이 있으면 넌픽션이라는 게 섞어가지고 아이가 조금 더 이렇게 시야가 좀 더 트일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죠. 그 시점이 되면 아이는 조금 더 이제 영어 독서, 독해력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큰 시야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학생들마다 사실 다르겠죠, 그죠? 아웃풋이 좀 빨리 터지거나 좀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친구들은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 이미 가능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저희 집 같이 거북이 영어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혹은 나아가서 고등학교 때 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중학교 때는 그게 한글이든 영어가 됐든 그 문학과 비문학을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은 중학교 때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돼서 이미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영어 말고 해야 될 게 솔직히 너무나 많아요. 못 따라가요. 그리고 한번 요즘 친구들이 수시에 대해서 한 번쯤 갈망을 갖다가 내신이 한번 꺾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수시 난 끝났어. 난 정시로 갈 거야. 그 어떤 막다른 벼랑 끝 전술을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내신 쪽으로 공부 자체도 안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까지는 문학하고 이제 어떤 비문학에 있어서 밸런싱은 충분히 이제 자녀 혹은 학습자가 이제 충분히 이제 고려를 부모님이랑 뭐 같이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중학교까지 빌드업을 했어요. 영어 독서를 빌드업을 하고 입시 영어 같이 공부했겠죠. 내신 대비라든지 나아가서 고등학교 문법이라든지 영문법, 구문독해 이런 것들 다시 이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단어라든지 공부를 이제 하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실용 영어에 있어서 어떤 독서랑 어떤 그 입시 영어랑 이제 버무려져서 가죠. 이렇게 가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사실 이제 독서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솔직히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영어 원서 읽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학습자나 이 부모님이나 우리 교육자분, 신념 있는 교육자분들은 이 애가 상처받지 않고 그대로 자랐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냥 소수의 경험 혹은 사례를 가지고 이 친구 이제 원서만 읽고도 수능 성적 잘 나왔어, 1등급 받았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은 정규 분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친구가 엄마표 영어나 혹은 이제 영어 독서를 통해서 수능 1등급을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라는 걸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은 영어 독서의 위력을 제가 절대 무시하거나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능은 어디까지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문항이 정말 학생들이 봤을 때 애매한 것들, 정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킬러 문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두 개 가지고 등급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1등급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듣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마표 영어나 이게 듣기 어릴 때부터 했던 친구들은 수능 듣기는 사실 좀 쉽습니다. 요게 어느 정도 좌표를 갖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초등학생인데 엄마표 영어 시켰는데 수능 듣기 풀려봤더니 벌써 다 맞았다. 한 개 틀리고 다 맞았다.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음의 영상으로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관심 있으시면 댓글로 꼭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돌아서면 또 까먹어요. 자, 그리고요. 어쨌든 독서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독서력 얘가 진짜 풍부해요. 진짜 렉살 어마어마한 거 읽고 해리포터 빗자루 타고 막 진짜 날라다녀요. 근데 그 대단한 친구가 수능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운 거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점짜리 예를 들어서 빈칸 2개 틀리면 6점 나갔죠, 그죠? 6점 나갔는데 시간 쫓겨가지고 진짜 어려운 거 몇 개 또 이렇게 막 긴장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4점 남은 거 가지고 90점 넘는다는 보장은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이런 일부 킬러 문항을 제외한 거의 90점 점수선까지는 아주 이 친구가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독서력의 힘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볼 때는 한 6점, 좀 많이 잡으면 10점 정도. 왜냐면 이 아이가 좀 담이 약할 수도 있고 시험날 어떤 컨디션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변수까지 고려했을 때는 우리는 그걸 이제 6점에서 한 10점 정도로 잡았을 때는 컨디션이야 이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킬러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시적인 관점에서 대비하는 게 이 친구한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시 문제는 전에 옛날에 그 타일러 있잖아요. 우리 타일러 뇌생남 타일러 같은 경우 진짜 똑똑하고 심지어 원어민이에요. 왜냐면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원어민들이라고 다 똑똑한 건 아니거든요. 제 친구도 물어보면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타일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뇌생남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도 수능 문제 어때요? 틀렸단 말이에요. 틀렸고 이게 지문 잘못됐다. 그거 좀 일단 논란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똑똑한 친구들도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게 3점짜리야. 틀리면 본인이 거기서 얼마나 데미지가 오겠어요. 수능의 어려운 문제는요. 기출을 풀고 내가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일날 내가 그 씬의 현장에서 생생히 라이브로 내가 풀면서 그걸 느끼면서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빡센 거예요. 그래서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그래도 유리한 게 해봤다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친구가 그죠 독해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그 킬러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독서량을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왜? 고등학교 대보면 알잖아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 전형도 진짜 많고요. 물론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단편화 시킬 수는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게 혼란스럽고 다 정보 갖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학사 일정도 되게 빡빡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시 영어로 맞출 수 있는 영역에서는 입시 영어로 사실은 맞는 게 사실 이 학생의 어떤 효율성에 의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 한 80, 한 5에서 90% 정도 되는 배점들은 그쵸 우리 원서 읽기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바로 이런 거죠. 이 원서 읽기를 통해서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은 제가 예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그죠? 이상적으로 지금 빌드업을 잘 되고 있는 정말 이상적인 영어 읽기, 독서, 원서 읽기를 가지고 수능이라는 어떤 대부분 문제는 상당히 커버할 수 있겠죠. 커버할 수 있지만 일부
몇 개 킬러 문항, 정말 이 친구한테 이렇게 정말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킬러 문항까지도 이 독서로 다 이렇게 대비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커버할 수 있고 그 기초 체력으로 자신감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확보된 자신감을 가지고 8, 90은 그냥 이제 얻어먹고 나머지 것들은 그쵸, 그 원서로 너무 커버하지 말고 원서는 그냥 고등학교 때는 재미로 읽거나 진로 관계된 것만 읽어서 생기부에 독서하고만 연결시키고 그렇지 않은 어떤 킬러 문항들은 정말 그 수능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딱 잘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연결을 해라. 그러면 이 친구도 시간 훨씬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계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트리키한 질문이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크 부탁드리고 또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저는 또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행복!